안녕하세요. 충남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학교 3학년 기술의 25번째 시간이자 선생님과 함께한 생명기술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이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기술의 마지막 차시 시간인데 우리 남아있는 2개 차시 같이 힘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기술의 활용의 영역에 생명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기술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나 의료 분야, 그리고 환경 및 에너지 분야로 나뉘어서 3가지의 측면에서 바라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명기술이 활용되는 과정 중에 우리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2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단어는 생명기술의 활용이라는 중단원에서 생명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생명기술의 활용과 미래에서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거는 친환경 에너지 자원의 생산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원의 대표적인 것은 바이오매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이오매스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는 식물이나 곡물 등의 작물에서 나오는 그러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바이오매스라고 했고, 이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자원이 바이오매스 에너지 또는 바이오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옥수수를 이용해서 만든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뉴스 기사에 해조류에서 나오는 에탄올을 통해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자, 2번째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생명기술의 활용은 환경 보전과 복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보전하고 또 더 낫게 복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박테리아나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다면 땅에 묻었을 때 썩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넘어서서 잘 부서지고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 나아가 장기적으로 쳐다봤을 때 우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고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기술의 발달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2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학습 목표를 잡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기술의 영향을 선생님이 생명기술의 긍정적인 영향과 생명기술의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생명기술의 긍정적인 영향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인데요. 첫 번째,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의 활용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옥수수를 통해서 얻는 바이오 에탄올로 우리는 자동차의 연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고갈될 수 있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의 자원을 아낌과 동시에 우리의 환경 오염을 좀 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은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2번째로는 가난한 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생명기술의 활용 영역에서 GMO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GMO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변형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의미하는데, 말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GMO라고 하면 뭔가 나쁜 농산물인 것 같고. 하지만 이 GMO의 장점으로 사실상 비옥하지 않은 땅,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국가에 가면 날씨 자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자랄 수 있는 작물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근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비옥하지 않은 땅에서 그 기후를 극복하고 자라날 수 있는 식물을 우리가 개발해내고 또 그리고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슈퍼 옥수수라 그래서 좀더
그 열량이 높은 옥수수나 쌀 등을 생산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영양실조의 문제로 사망하는 인구를 좀 막아줄 수가 있고 그곳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에 따르면 스스로 개발도상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제공해줘서 이쪽에 있는 흙에서 지금 식물을 직접 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두 번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인데 유전자 재조합 식물을 통해서 환경오염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어떻게 막아주냐?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은 미국의 밤나무 사진을 보여주는 건데 이 밤나무를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재조합을 했어요. 근데 이 재조합을 하는 과정 중에 원래 기본적으로 식물들은 우리 주변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내뿜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미국의 밤나무가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새로운 밤나무는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탄소의 양을 좀 더 급속도로 그리고 좀 더 많은 양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제 이 밤나무를 통해서 얻는 수확도 있겠지만 이 밤나무 스스로 환경 정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단지 생명기술로서 유전자 조합으로 식물을 만들었는데 그 식물이 나아가 우리에게 다시 좋은 장점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MO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생명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을 한번 살펴볼 건데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생명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 이 사진은 생명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BT 식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전적으로 생명호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식물이 이 식물을 괴롭히는 그 주변에 있는 우리의 무해한 생물들 유해한 생물이 아닌 무해한 생물들이 이걸 다 갉아먹어요. 우리가 농약을 치지 않으면 벌레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식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거나 위생적으로 지저분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약을 뿌려서 그쪽으로 끼어드는 곤충이나 벌레들을 모두 사냥을 하죠. 하지만 이 BT 식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이 BT 식물은 벌레들이 먹으면 그 벌레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아니면 그 먹고 난 벌레들이 먹고 난 후에 그 주변에 있는 벌레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서 그 벌레들을 박멸시키는 자연스럽게 식물을 키움으로써 식물을 먹어서 죽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이러한 열매가 벌레들은 죽이게 하는 반면에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양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 DNA를 조작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먹을 때 우리에겐 큰 영향이 없고 벌레에게만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주 쉽게 GMO 식품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GMO 식품이 벌레를 죽이는데 만약에 인체에 계속해서 축적되고 쌓이게 된다면 우리 몸에도 결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유전자 재조합 식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 가능성이 있는 거는 줄여주는 것이 좋고 또는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런 위험성을 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나중에는 맞춤아기라는 것이 나온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맞춤아기가 뭐야? 우리의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서 태어나는 제2세, 제3세가 아니라 2세가 마치 조금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IQ가 높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키가 좀 컸으면 좋겠고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한 DNA를 우리 스스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리가제를 같이 붙여가지고 원하는 유전자만을 조합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나와는 닮지 않았지만 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나에게 맞춤인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과연 그게 나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낳은 우리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을까?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논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넘어서서 생명기술이 계속 발달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맞춤하기뿐만 아니라 인간 복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오 장기를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 장기를 얻는 선생님이 일전에 한번 생명기술에 대해 소개할 때 영화 아일랜드의 한 편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일랜드의 예고편에 보면 실제 그 아일랜드는 장기를 얻기 위해서 인간을 복제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실제 복제된 인간은 본인의 자아를 갖게 되고 본인의 지능을 갖게 되죠. 그 자기가 복제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생명윤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한다면 우리에게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생명기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생명기술이 악용되고 또는 오용된다면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영향만큼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좀 고민해봐서 우리 전체의 우리 인류애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기술의 부정적인 영향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 원래 형성평가 시간인데 선생님이 형성평가가 아닌 직업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명기술의 마지막 부분에 좀 들어가니까 그래서 직업 소개로서 선생님이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하는데요. 혈액 분리기를 통해서 어떠한 혈액을 분석하고 또 그리고 분리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생명기술과 관련된 직업인데요.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입니다. 우리는 생명기술이라고 하면 간호사, 의사, 약사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는 수의사도 있겠죠. 근데 임상병리사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및 치료를 돕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들의 혈액, 소변, 체액, 조직 등을 이용하고 각종 의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질병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그 검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바로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배울 때마다 각 영역에서 그 영역과 관련된 직업군들을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아정체성에 맞는 직업을 올바르게 얻어서 나중에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생명기술과 관련된 직업들을 추가로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은 나아가서 병원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대학연구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서 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마지막으로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 생명기술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명기술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생활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또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만 그 나라와 그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에는 적정기술의 의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차시, 마지막 차시 때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충남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